자꾸 영상을 만드는데 계속 취소가 돼가지고 일단 이거 다 써놨는데 이 써놓은 상태로 다시 하겠습니다. 아세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동덕여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세톤이 네일 리무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져요. 왜냐면은 그 유성락화의 주성분은 톨루엔이라는 화학물질이에요. 케미컬이에요. 톨루엔은 비극성이고 아세톤이 이제 극성인데 이 둘이 사실은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이 유성락화를 지우려면 아세톤이 맞는 선택이기는 해요. 아니면 이제 사포로 갈아내든지 아니면 페인트 스트리퍼 같은 걸 써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나오더라고. 이거 아마도 조작일 거예요 이거. 왜냐 보세요. 지금 여기만 하얗잖아. 여기는 어둡고. 뭐야 이거 마스크 따가지고 여기다 옮긴 거거든 이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번졌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표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입자가 있어요. 페인트 입자가. 근데 이거를 아세톤으로 지웠어. 그러면은 이제 아세톤이랑 얘가 이제 결합을 하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밀면은 이게 가다 여기 또 걸리는 거야. 또 걸리고 하면서 이 표면이 얼마나 거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번져 있잖아요. 번져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는 이거 되게 진하게 칠했을 거예요. 이거 속도가 되게 느렸을 거예요. 칠해지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수의 입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저 깡통을 갖다 들이부어도 안 될 판국에 무슨 네일 리무버로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도 칼로 긁어낸 거일 거예요. 이거 아세톤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진짜 개빡셌을 텐데 어쨌든 만약에 아세톤으로 한 거라면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폈죠. 왜냐? 이거 엄청 오래 걸릴 거거든. 그래 뭐 희망회로 돌리면서 가지고 있는 아세톤에 박혀서 한 것까지 물음 터졌으면 싸움 날 뻔했으면 이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세톤 뭐 페인트 스트리퍼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네한테 왜 방법 알려주냐 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그걸 안다고 해도 얘네 못 지웁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약화 지우는 거 봤어요. 사태 글자만 번져 있습니다. 그래 번져 있는 거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아세톤으로 해가지고 아세톤을 부어서 모빌라이즈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걔를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녹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밀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번지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업용 아세톤 들고 와가지고 99%짜리 들이부어도 일단 그 자리에서 번지기만 한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니면 이제 사포로 갈아내야 되는데 사포로 갈아내느니 안 하겠지 얘네는. 아이고 전문 시위꾼들은 이런 멍청한 짓을 안 한다고 이렇게 다 복구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오 이번에 새로운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거 좀 웃긴데 보시면은 처음에 이거 저 되게 놀랬거든요. 이게 진짜로 지웠나? 오 대단하다 인정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마스크 따가지고 그 포토샵으로 지운 거더라고. 보니까 왜냐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 선이 있잖아요. 여기 왜 이래 이 선 있잖아요. 이거 그쵸? 이게 여기는 없어. 어디 간 거야 여기. 이게 뭐냐면은 그냥 그 마스크로 밀어가지고 지웠다는 얘기거든 이거.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밑으로 계속 가보면은 이것도 보세요. 이거 아까 영상이 날라가가지고 개빡치네. 하여튼 여기도 보세요. 이 라인이 여기는 없어. 어디 간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포토샵질 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네. 아까 못 봤는데. 이 보세요. 왜 여기 이 줄이 왜 생겼을까 갑자기? 여기 없었는데. 그쵸? 그리고 여기 있던 줄은 왜 없어졌을까? 그리고 그거 하면서 여기다 무슨 짓을 했길래 이게 이 난리가 났을까요? 얘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때 좀 알았어야 되네. 무슨 일이야? 이때 이미 AI인지 뭔지 그거 써가지고 한 게 티가 났네요.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이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 AI 지우개 그래 이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AI 지우개로 이걸 지웠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은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실제로 안 지워졌는데 AI 지우개인지 뭔지 포토샵인지로 지워놓고 지웠다라고 하는 거 그것조차도 기싸움이에요. 지긋지긋합니다. 현실을 가리고 어떻게든 하려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네 못 지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지워져. 지워지겠냐고. 이 난리를 쳐놨는데. 그래 동덕 솜솜이들이 유성락화가 지워질 거라 여겼던 이유. 분필이잖아. 근데 이거는 이거 분필이에요. 이거 아스팔트에 이랬던 거는 분필이라고. 분필은 흡착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되게 쉬운 게 뭐냐면은 그 블랙보드 칠판에다가 이 진짜 몰랐을까? 그 분필로 한 다음에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지잖아요. 근데 근데 칠판에다가 라카칠하고 지우개로 지워봐요. 지워지나? 안 지워진다고.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이걸 모르네 얘네가.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속상한데 무릎 꿇은 동덕여대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선언문 읽는 조건으로 시위 철회한다 했는데 뭐 조롱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 할 수 있으니 조롱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이렌에서 동덕여대 레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유를 보냈다고 한다. 절을 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절을 했다. 내일도 하실 수 있으세요? 조롱 안 나오죠. 졸업 연주는요, 졸업하기 전에 한 번 하는 거라서 이거 정말 음대생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고 지금 이걸 끝까지 회방하는 이게 얼마나 악한 행태입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읽으시니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요. 야유를 했다. 공학철회를 지지한다는 주요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면 상관없다는 의견을 전했고 수긍. 그런데 얘네 이거 말 바꾸는 거겠죠. 말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나마나. 이 보세요. 레디컬 페미니스트 사이렌은 레디컬 페미니스트 동아리인데,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은 2016년부터 세를 급격히 불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인데, 자 2017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서 이 문재인이 페미니스트를 지원을 해버리잖아요. 세금 가지고. 그리고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데도 좌파랑 상관이 없다고? 이게 니네 정말로 능지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페미니즘 모임이 다 이때 문재인이 나라 돈 털어가지고 지원했어요. 몰라요 이거? 이런데 무슨 좌파랑 상관이 없어? 아니면 문재인이 좌파가 아닌 거냐? 그 좌파 정권이잖아. 뭐 이걸 부정하고 자빠졌어. 정신 차리세요. 좌파랑 페미니즘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같은 이념, 같은 사상, 주의를 다 공유한다고. 그 근본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미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 주위에는 아닌데, 내 주위에는 좌파지만 페미니스트 싫어하는데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니네 대표가 페미니스트고 니네 대표가 페미니즘을 지지를 해버렸었잖아. 옛날에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 페미니즘을 지지했다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재명도 페미니즘을 지지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네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페미니를 지지했으면은 니네가 좌파를 지지하면 자동으로 그 계보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니네가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야 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정치든 어떤 집단적인 행태에 대해서는요, 예외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예외는 그냥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좌파랑 페미랑 공산주의가, 여기 이제 공산주의도 똑같아요. 이념이랑 사상을 공유한다고. 그 근본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쟤네랑 다른 분파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근본 사상이 같으면은, 근본 이념이 같으면은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결국 하나로 수렴하게 돼 있다고요.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다. 왜 말씀드릴 수 없을까요? 숨겨야 될 게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아니죠. 그래서 님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행위를 봐야 돼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편견, 인식, 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편견 나쁜 거라고 하지 마세요. 편견은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인생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편견만큼 좋은 게 없어요. 편견으로 나의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이 나쁜 거라는 거는 용어에 대한 어감이 나빠서 그런 거지, 우리 모두는 빅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편견의 사실은 정체인 겁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거는 굳이 똥을 안 찍어 먹어봐도 된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미 좌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된 거라서, 그걸 바꾸려면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니네가 대표가 돼서 정치를 해서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아온 거를 말 한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거 보세요. 전부 다 말 돌리기잖아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절했다는 교수님 있잖아요. 동덕여대 출신 여자 교수님이래요. 남자가 아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교수님들이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 다음날 연주에는 홀을 대관해가지고 거기서 했대요. 아직 동덕여대는 참 어른이 있어 보입니다. 참 어른이 있어요. 거기는. 그 학생처장 교무차장님도 그렇고. 문제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죠.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선언문 낭독을 강요했대요. 교수한테. 그리고 제대로 안 읽으니까 야유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몇십 년 전에 중국에서 그 공산당들이 했던 그 뻘짓거리를 지금 시대에 공산당 좌파의 계보를 이은 페미들이 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데도 모르겠어요? 페미니즘은 사회주의, 좌파, 공산당, 진보 이거 다 같은 거라고. 사회를 전복시키고 기존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이들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기존 체제를 전복시켜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 근데 누구보다도 기존 질서의 혜택을 많이 본 인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웃긴 겁니다. 전혀 연관이 없으면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전혀 연관이 없다고? 그래. 자,
이것도 웃긴 게 하나 있어서 더 읽어봤는데 수업 강제로 듣고 울고 있다. 동덕여대 게시판에 전해진 사연. 학생에게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더니 당신 교수가 협박해서 오늘 강제로 수업에 간 제 친구는 학교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며 수업 끝난 후부터 울고 있다고 말했다. 상식이에요. 학교 출석 안 하면은 결석 처리되는 거 이거를 왜 알려줘야 돼요? 이게 협박이에요. 상식적인 거라고 상식 이거는. 뭐 이런 것도 알려줘야 돼? 본인의 출석만 인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아니 얘만 참석했으니까 출석이 얘만 되는 게 맞지 뭔 소리야. 근데 다 같이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들끼리 그냥 행복회로 돌리는 거야. 이거는 이거 안 통해요. 이게 지금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알려줘야 되냐고. 수업 참석 안 하면 결석 처리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게 무슨 협박이에요. 요즘 애들 왜 이래. 그래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10대였던 애들이 지금 이에 동덕여대 애들이 된 거라고.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동당한 사람처럼 비난하신 교수님. 선동당한 거 맞잖아. 이상한 곳에 선동당한 사람처럼 비난하신 교수님. 이상한 곳에 선동당한 거 맞잖아요. 근데 뭘 이걸 부정하고 있어. 자 무슨 교수입니다. 이게 성명문인가 봐요. 뭐 본 교수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억압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불가피할 경우 줌으로 합니다. 자율적 선택입니다. 자율적 선택이에요. 이거를 이 자율이라는 거를 정말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밑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영상을 한번 찍어서 그런데 이 밑에 가면 나와요. 이 자율에 대한 어마어마한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출석하지 않는다, 학습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발적 수업 거부로 발생하는 모든 영향을 스스로 받아들인다. 결국 책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누구도 수업 거부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교수에게 연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본 교수는 어젯밤부터 아래와 같은 이메일과 스마트 클래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수업은 거부하는데 출석과 학점은 포기하지 않겠다. 책임하고 권리 얘기지. 결국에는 책임은 지기 싫은데 권리는 갖겠다. 근데 그게 남의 교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수업 거부 강요 안 한다면서요. 근데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결국 전체주의예요. 반대 의견만 내면은 뭐 지랄을 하는데 어떻게 의견을 내냐. 그러니까 나는 유급하면 학비가 안 나오는데 수업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많겠지 사실. 근데 뭐 말만 하면은 버블티 어쩌고 이러니까 안 하는 거지. 이런 글 쓰지 말고 수업 들으러 가라고 하시는데 수업 들으러 가는 학우들 얼굴 보러 간다고 글 올라오던 게 엊그제입니다. 그리고 인증샷은 괜찮고 수업 거부 안 한다고 게시글 올리는 건 불편하신가요? 그냥 듣지 마세요. 그렇지 이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파시즘이에요. 이거는 지금 전체주의적 통제의 극단화된 예시잖아요. 뭐 페미니즘의 한 가지 성향 중 하나죠. 그리고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통제에 대한 그 욕망인 거죠. 이것이 그냥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지 들으러 간다고 했더니 이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잖아. 이게 그거라니. 이게 통제라니까. 이게 강요가 뭐가 아니야. 강요. 자 이게 쭉 보시면은 전부 다 억압이에요.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여기도 지금 이제 이런 글 올리면 난리치는 거 와가지고 난리치는 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고 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수업 거부는 동료가 필요한 건 아니지. 근데 그거는 니네 사정이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지금 뭔가 좀 뇌가 잘못된 것 같아. 뇌가 망가진 것 같아. 얘는 바보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글이 잘못돼 있어요. 뭔가 넘어가고 연애 얘기 금지인 비계해서 그러니까 연애를 니네가 못하니까 페미니즘이 니네 주 사상이 된 거겠지 사실. 왜냐 이쁜 여자는요 페미니즘을 안 해요. 이쁘면은 페미가 될 수가 없어. 온 세상이 자기한테 친절하거든. 상처받은 애들이 보통 그러니까 페미들이 못생긴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못생긴 애들이 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쁜 애들 중에 페미한 애들 걔네는 그거 아니다. 그거 진짜 아니다. 그거는 가짜야 걔네. 그걸 통해서 얻으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율이라는 글 꾸준히 올라오는데요. 간절하지 않은 뭐죠. 이 꼴에서 출석 수업 거부하세요. 수업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랑이냐? 너는 그러니까 니네 부모님한테 못할 짓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은 네 미래를 네가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거지. 이거는 말만 해도 댓글이 이렇게 우르르 달리는데 어떻게 의견을 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주의적 억압입니다. 그래 반대 의견들은 보기에 싹 다 남미세로 보이나 봐요. 거부하고 있는데 누가 거부하래? 네 알아서 하라고. 공지가 나왔잖아.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말인즉슨 거부를 하라고 공지가 있던 거지. 그치? 대단하다 정말. 물론 자율 맞습니다. 자율이니까 자기 등록금 아까우면 들으면 돼. 당연하지. 등록금 아까운 줄 알아야 돼. 니네 그러고 있는 게 무슨 독립투사 나셨어 아주. 정신 차리라고. 니네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응? 열심히 저항하고 야
진짜 독립투사 났어요. 아주. 얼굴 확인하러 지키고 서 있어요. 그래, 뭐 본문 이해를 존나게들 못하시네. 누가 글쓴이가 수업 가도 되냐고 물어봤냐. 가는 사람 욕하지 말라는데 그냥 가세요, 이지랄. 성원 공유냐? 머리채 잡고 징징대는 건 니들이세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구나. 이제 보니까 이게 뭔 얘긴가 했네 아까. 조용히 수업 듣는 사람 굳이 찾아내서 개꼽 주고 징징대는 게시물은 뭐 이런 거지. 그렇지. 티내지 마라. 일진이세요. 그러니까 왜 올리는 거냐고. 간다고 하면 그냥 냅둬 좀. 뭘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 그러니까 니들 쫄리는 거야. 니들이. 그러니까 연대가 진짜로 정의를 위해서 연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 이탈자가 발생하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기에 쫄 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불법이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인지가 있으니까 다 같이 멍청해지자는 뜻에서 이탈자를 가지고 민감하게 구는 겁니다. 지금 이기적이고 못됐다. 와,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업 거부하는 건데 왜 이기적인 거예요? 니네가 하는 거는 다 불이익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건데 왜냐? 니네는 이제 성인이거든. 모든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누구든 좋아서 결석해요. 그럼 결석하지 마. 연대하는 게 왜 중요하냐고. 연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자 보세요. 진짜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건가요? 이것도 묘하게 도덕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죠. 이게 좌파들의 특성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 기회에 이걸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걸 한 명이라도 더 알아야지 이 배경이 어떤 연결이 있고 어떤 연결점이 있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이걸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좌파들이랑 페미니즘 공산주의 지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럼 그때 공통점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번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공산주의가 존나 싫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또 그러겠지. 좌파 중에도 공산주의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야. 좌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이념을 니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거는. 그러면 또 마르크스주의 어쩌고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좌파가 아닌 거예요. 근데도 네가 좌파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너는 그냥 머리가 빈 좌파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아, 난 들을 건데 글 쓰는 게 분탕이지 뭐 별게 분탕인가요? 이게 왜 분탕이야? 그러니까 왜 그쪽들 의견에 찬성해야 하죠? 뭐 찬성할 필요는 없는데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라고요. 뭐가 부끄러워? 신념이라는 거는요. 부끄러울 수 없는 거예요. 내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자기가 수업을 안 들으면은 그러니까 뭐 학점이 비면은 돈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수업을 듣겠다는 거야말로 제대로 된 신념이죠. 그게 내 인생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 근데 30 같은 이런 쓰레기들은 내 인생이 망쳐지면은 누군가는 책임져 주겠지. 이건 거야. 그러니까 지 인생을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애예요. 얘는 지금. 수업 듣는 게 왜 부끄러운 거죠? 수업 듣고 싶었을 뿐인데 친일파 매국노 된 설푼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결국에 도덕성 얘기 나오죠. 왜? 너 매국노 맞아. 별개 매국노인 줄 아니? 차라리 동현이길 빈다. 진짜 너희의 도덕성에 유감을 표한다. 좌파들이 도덕성 걸고 넘어지잖아요. 괜히 페미랑 좌파랑 공산주의가 같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에 집착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도덕적 우월감을 무기로 항상 사용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워크컬처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싹 다 좌파예요. 미국 좌파랑 한국 좌파 다를 것 같죠? 똑같아요. 왜냐? 사상적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뭐 좌파 거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더 해야지. 왜냐? 그게 니네가 지금 긁히고 있다는 증거거든. 대체 수업 듣고 싶어 하는 게 왜 부끄러운 건가요? 매국노는 나라 팔아먹은 게 매국노고 수업 좀 듣는다는 게 왜 매국노? 능지는 이미 좀 더. 그렇지. 그래, 불이 감수하실 사람만 감수하시면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이 익명 삼신 이제 켜버렸잖아. 없어졌잖아. 그죠? 왜냐? 시간을 보세요. 7시 9분이야. 밤 7시 9분 계속 달리고 심지어 여기는 11시인데 12시 다 됐을 텐데도 안 나타나죠.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안 나타나겠어요? 그냥 얘가 사실 제일 시간 빌 게이츠인데. 그치? 삭제된 데 얘기 나타났었나 보네. 뭐 글쓴이분은 욕설 하나 없이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님은 이렇게 하면서 이런데요. 자 보세요. 결국에 그러니까 논리가 얘네가 긁히는 거는 논리랑 팩트란 말이야. 얘네는 그걸 존나 싫어해요. 왜냐? 그게 지네 약점인 걸 알고 있거든. 자, 이거 되게 저는 마음에 드는 글입니다. 동덕여대 교수로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는 이 폭력 시위는 공학 전환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회를 위한 공적 절차와 민주주의 과정은 행하지 않았으며 전체가 참여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일군의 무리와 정체를 숨긴 동아리인 즉 사이렌이죠. 레디컬 페미니즘. 거기 플러스 이제 외부 단체가 개입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모든 권리
가 침해당한 사건입니다. 교수가 연구하고 강의할 권리를 침해당한 채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시위대 월권과 모욕을 견디면서 이미 벌어진 파괴와 파국을 복구하고자 하는 참혹한 사건입니다. 폭력이죠. 그러니까 폭력에 교수들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진짜로 전부 다 법적 조치 들어가 버리면은 얘네 인생이 망가지니까 봐주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근데 모르고 있지 얘네는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건지도. 여성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여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폭력을 무기로 굴종적 관계를 강제한 것임을 사이렌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동독 시위대의 가장 큰 반사회적 측면, 반도덕적 측면, 이는 미국에서 1970년대 초 페미니즘이 발흥했을 때 이미 페미니즘 내적 모순으로 이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 페미니스트, 이걸 부치라고 하더라고요. 부치가 평범하고 갈등을 싫어하는 대다수 여성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그들의 리더로서 나머지 여성을 리더할 수 있다는 마초 엘리트주의의 여성주의 버전 지적되었던 것. 이번 동독 폭력 시위대는 무려 50년 전 이미 지탄받고 폐기 처분된 페미니즘의 오류를 흉내내서 자신들의 힘과 이익을 취하려 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착한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페미니즘을 흔히 이념은 괜찮은 건데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의도는 결과를 앞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념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벌이고 있으면은 그 이념이 결국 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이름 하에 악행을 저지르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국도 똑같아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 주변에 공산당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중국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공산주의는 나쁜 게 아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애들 때문에 공산주의가 욕을 먹는 거다. 근데 아니지.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그것의 대표격을 자처하는 애들이 악행을 저지르면은 결국엔 공산주의가 악이 되는 거예요. 의도를 강조하지 마세요. 의도는 절대로 결과를 앞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의도는 참작이 가능한 거지 모든 것의 판단과 판결은 결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그걸 설명하려는 건데, 자, 공산주의, 좌파, 진보, 사회주의, PC, 그리고 페미니즘, 이게 왜 전부 다 한 덩어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 댓글에 그런 댓글들이 종종 보여요. 아, 나는 좌파지만, 나는 민주당이지만 중국하고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 근데 니네 대표가 친중친북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표성이라는 거는요, 전체를 대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몰라요? 니네가 그 집단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집단의 대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보나 가치관이 니네 가치관이 되는 거라고. 개인이 이 정치나 집단이라는 것, 정치 집단이라는 거는요, 개인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집단적인 행동이 인정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요, 니네가 직접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친중 친북이라는 꼬리표를 니네가 백날 부정해봤자 전체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이걸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오후 1시만 되면 맨날 B를 존나게 팹니다. 그런데 A가 어느 날 안 때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B한테 갔는데 B가 A를 보고 쫄았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너 왜 무서워해? 나 오늘부터도 안 때릴 거야. 그 말을 믿겠냐고. B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편견이 생기고 인식이 생기면요, 그걸 뒤집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인간관계와 사회의 구조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왜 제가 감성충이 싫다고 말하고 왜 이 공산주의 좌파 진보가 감성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감성에 호소를 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모를 수밖에 없지. 니네가 한 짓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하루에 고쳐먹는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임감은 감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감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 얘네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절대로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 듣고 또 분명히 이찍이찍하는 댓글들 달릴 건데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제가 영상을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이번 주제는요, 이 동독 시위는 무조건 이거는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이거를 한 명이라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영상들을 계속 찍고 있는 겁니다. 페미니즘이랑 공산주의가 엮여 있다는 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리고 그게 좌파랑 진보 민주당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지금 정권 바뀌었다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페미니즘을 이만큼 부흥시켜 놓은 거를 모르시나요? 그게 왜 부흥시킬 수 있냐면은 같은 사상을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사회 전복을 통한 권력 구조, 전통적인 구조와 시스템의 붕괴,
통한 새로운 사회 건설, 이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뭉치게 돼 있고, 그 뭉친 세력은 당연히 개를 같이 하는 세력으로 성장해서 더 큰 몸집을 가진 문제의 무언가가 되겠지요. 그게 좋은 거면은 우리가 뭐라 안 해요. 근데 지금 동덕시위 보고 잘했다라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렇게 된다고. 결국에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요, 교육이나 그런 훈계 같은 걸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도덕을 백날 갖다 붙여봤자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거기에 까딱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노란하고 이용당하는 게 이제 어리석은 워크컬처에 경도된 도덕적 우월성에 목매는 멍청이들이겠지요. 어느 쪽에 설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서로 생각이 다른 것 따위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서로 생각이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요, 동덕여대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어때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죠? 내가 옳다라고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 듣기 싫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니네가 말하는 방식이잖아. 도덕성에 기대 가지고. 이래도 아직도 모르겠으면은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결국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고, 변하지 않으실 분들도 당연히 존중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굳이 제 채널에 와가지고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하실 필요 없겠지요. 저는 저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고 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오는 모든 영상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해야 될 때는 반드시 나서야 됩니다.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개인의 소신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신이 건강해지도록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도덕심에 기대어가지고 약자 프레임을 쓰고 공산주의로 국가를 전복시키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움직임은 틀린 게 맞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여자친구가 안 생긴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애들을 욕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내 매력을 키워서 그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까? 후자죠. 이거는 전자가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자는 루저 멘탈리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좌파라고 해서 욕을 먹기 싫으면은 좌파가 가지고 있는 병폐를 다 없애야 돼요. 근데 그게 없앨 수 없다? 그러면은 욕을 먹는 거고,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싫은 걸 싫어하고 좋은 걸 좋아하는 거는 본성인데, 그걸 무슨 교육이니 뭐니 도덕시민이 이딴 걸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나 같은 인간이 점점 늘어날 테니까. 이제 앞으로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저랑 앞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많이 모았어요. 그들 중에는 좌파였던 사람들도 있고 중도였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 통하는 사람은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결국 이해를 하게 돼요. 저는 현실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스피커거든요. 저는 좌파가 득세하는 세상에 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좌파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견제가 필요한 것이고, 우파가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좌파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지 우파도 타락하지 않고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없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좌파가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득세를 하게 되면은 망해요, 나라가. 여러분, 국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망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국가가 망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국가에 복수한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헬조선 얘기 나왔을 때 우리나라 빨리 망해야 된다. 망하면은 니들이 망해요. 왜냐? 그 얘기를 하는 절대 다수의 평범한 인간들은 바로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민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 이 국가가 절대 망해서 안 되는 이유를 정말 아직도 모르시겠다면은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 본인의 정말 능력을 먼저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있으면 왜 한국에 살고 있어요 도대체? 그냥 이민 가 빨리. 그렇게 싫어하는 나라에 뭐하러 발붙이고 살고 있어? 밖에 나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능력이 없어서 발붙이고 빌붙어 있는 곳마저 망해버리면은 뭐가 되겠어요? 어디 가서 뭐하고 살라고? 그냥 그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가 존재해야 개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옳은 방향으로 가려면은 국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거를 없애는 게 훨씬 중요해요. 좋은 걸 퍼뜨리는 것보다 잘못된 거를 없애나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좀 매운맛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요, 매운맛이 아니면은 사실 제대로 들어가질 않아요. 좋게 얘기해봤자 또 와가지고 이찌기네 뭐네 이런 멍청한 댓글이나 싸지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이슈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동덕여대에 한해서는 제가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깨문들은 좀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길 바래요. 지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문재인이 실제로 나라를 얼마나 망쳤는지를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걸 직접 찾아보세요. 남의 말을 듣지 마시고 직접 찾아보세요. 여러분,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이 좌파 정권에 대해서 이미 미국인은 다 염증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 귀에 총 맞았을 때부터 이미 미국은 트럼프가 될 거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좌경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끝까지 이악 물고 부정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를 AI나 뭐 번역기 같은 걸로 쓰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글로 기사 읽고 뉴스 듣는 것처럼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지 더 넓은 세상에 더 질 높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왜냐? 해외의 이야기가 국내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한 번 이상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언론의 성향이 묻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양쪽 언론을 다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로우 머티리얼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